그 1차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뭐고? 형법도 복습하시라고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예, 형법도 복습하시라고 한 번 더 실어놨어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요, 그 부분요 이제 갑이 을을 죽이려고 했다는 을의 신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 관련성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신고받은 경찰관 P는 갑을 긴체하면서 갑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영장 없는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직후 혼자 살인 사건 관련 정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뇌물 관련 엑셀 파일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확 생각해 버리는 게. 그래서 이제 찾아내야 될 게 우리가 집행 절차 내에서 압수수색할 때 뭐 신청해서 청구한다, 받아낸다, 조문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풀 때는 219조에서 준용되는 거 얼른 찾으면 돼요, 얼른. 그래서 시적 순서는 이제 집행 절차, 그다음에 집행 후에 일어나는 거고, 집행할 때는 당연히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제시해야 되고, 피고인 같은 경우 사본까지 다 교부해줘야 되고, 법 밖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참여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 절차가 종료되고 나면 당연히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돼요. 그리고 뇌물 관련 엑셀 파일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항상 그럼 요건 누구나 다 잡아냈을 거예요. 별건 압수라는 거. 그리고 출력하고 CD에 복사한 후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받았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관 P가 발견한 뇌물 관련 엑셀 파일 출력물의 증거 능력 유무를 논하시오. 20점인데 실제 시험장에서 관련성 하나 딱 찾았다 이러면은 뭐를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5점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잡아내는 별건 압수수색 금지. 이거 참여권, 영장주의 예외라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압수 목록 미교부했다. 사후영장 치유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늘 어디에 튀어나오도 튀어나올 거다. 예전에는 사건 관련성이 없어서 별건이다. 이런 거보다 이제는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영장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은 자체, 기사동, 직접 관련, 간접 증거, 정황 증거 포함한다. 그래서 조문들이 219조를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15조 1항에 관련성 있는 거 나오는 거고 308조에 위수중 나오는 거고요. 219조 준용해서 당사자 참여, 영장 집행 참여권자 통지해줘야 되고 압수 목록 교부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조문 베끼는 겁니다. 이거는 조문을 베끼는 거고 우리가 판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시적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영장 관련된 자료를 안 보내드렸구나. 뭐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보시면 이건 나왔던 거예요. 실수로 변호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10점. 변호인 선임의 보완적, 그러니까 보정적 주안 내지는 변호인 신고를 추안할 수 있니? 안 된다.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것도 뭐 매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제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전문 진술이 적힌 서류에 한해서, 그러니까 표현하면 제전문 서류에 한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진술이 적힌 서류에 한해서 각각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W는 하면 원진술자 항상 찾으라 그랬잖아요. W는 목격 사실을 A한테 말하고 A는 그걸 듣고 P한테 진술해서 조서에 기재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제전문 서류가 제전문 증거죠. 그래서 진술 조서가 공판적에 제출됐다. 범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증거 동의하면 할 수 있고요. 그죠? 증거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전문 서류니까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학설은 있어요. 부정설, 긍정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쓰는 거 316조 2항, 312조 4항. 특신 한 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또 외워다 보시죠. 작년에 뭐 명백하게 올해 12회 때 나와가지고 그럼 이런 구조를 그리란 말이 밑에 원진술자가 A의 전문을 듣고 조서에 적은 거다. 전문이 적힌 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찾아내면 되고 이거는 뭐 매년 나와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뭐 변호인 추안 이런 것들이야 반복되기 어려운데 제전문 증거는 뭐 그냥 그래 한번 너네들 고생했으니까 한번 써봐 이렇게 내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요. 이문도 보시면요
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갑을 죄책을 논하라 한번 검토해 보시고 2번 보시면 요거 한번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건 뭐냐면 갑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 결정을 받았다. 어떤 절차를 거쳤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유형을 달리해서 구속적 부심이 절차에서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 됩니다. 구속적 부심에서만요. 그래서 을이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랑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된 경우를 나누어서 검사가 석방 취소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할 수 있니? 생 조문 문제입니다. 물론 판례도 있어요.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4조 2에 보면 체포 또는 구속적 부심을 청 2번 불복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서 발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뭐 순차 목적 등등등 사항을 보면요. 굵은글씨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만약에 그러면 결정으로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전격 기소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네를 안 풀어주려고 피의자의 지를 피고인으로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가능하다. 5항에 보시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결정은 4항에 석방명을 할 수 있다. 4항 석방할 때 이렇게 보증금 납입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근데 다음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8항이 제일 중요하죠. 3항과 4항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 5항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병이 보증금 납입 석방된 경우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4조 이 4항 및 8항에 따라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조문 잘 뺏겨주면 돼요.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8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만약에 석방이 됐다 그러면 이게 판례잖아요. 그죠? 8항 보니까 3, 4항만 안 된다고 돼 있지 5항은 그런 얘기가 없다. 규정이 없다. 논거. 기소보석 결정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느냐. 돈 내고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402조에서 그냥 항고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논거반요. 규정 바라 없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못한다는 규정이. 그리고 일반 석방 결정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다. 3번 볼게요. 사법경찰관 P는 X은행에서 일하는 갑 동료 B가 자신의 갑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면 통비법 나오잖아요. 대화니까 안 된다. 괜찮다. 끊어놓고 사인의 위시 좀 꼭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통비법은. 통비법 지켰으니까 적법한 거 아니에요? 뭐 적법한 거랑 기본권 침해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휴대폰을 B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다. 뭐 임의 제출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그냥. 이 휴대폰에는 B가 갑에게 오피스를 양도한 과정을 묻고 이에 대해 갑이 강제 집행을 피해서 허위로 양도했다는 내용이 녹음.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앞에 죄명 읽어볼 때 이런 내용이 요즘 사실관계에서 내용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문 증거다. 법적 성격 전문 증거고 부동의하는 경우에 유죄를 삼을 수 있느냐. 그 목차가 빠져있긴 했는데 통비법 당해 적어주고 사인의심 적어주고 비교형령한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몇 조의 증거 능력이냐라는 겁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증거 부동의하면 누굴? 녹음자를 불러갖고 진정 성립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못한다죠. 그러니까 부동의하면. 이런 게 없어서. 4번 볼게요. 갑에게 A에 대한 범죄 사실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런 거 좀 잘 봐둬요. 왜냐면 좀 지저분한 뒤에 항소 문제에서는 1, 2, 3차 모고에서 거의 그대로 갖다 뺏기거나 아니면 최신 판례를 내거나 하는데 최신 판례 거의 다 훑어냈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 없어 보이고 조금 이제 이런 형소에서 이런 문제는 3개년 모고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기출 빼고 보면.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갑에게 요거 의미 있습니다. A에 대한 범죄 사실로 유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갑만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불변문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또 A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A 사망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변 신청을 하고요.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하는지라는 거죠. 항소심에서도 공범이 가능하니 기사동이니 한 문제 더 나가면 불변금을 이유로 공소장 변경이 불허해야 되는지 그렇진 않다.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불변금 한번 논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야 될 단어가 피고인만 항소했으니까 항소심에서 불변금 적용되니 즉 항소심이 4호심이다.
가미된 속심이다. 속심 참. 예, 사오심 성격이 가미된 원칙적 속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변도 항소심 할 수 있다. 공변. 기사동 적어주고요. 그럼 항소심 공변 통해서 가미된 강도치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불변경 원칙을 적용하니까 원심 선고한 징역 2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형 없는 유죄 판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삽입해서 해결 가능하다. 체계표에 하나 빠져 있는 거는 뭐 하나 한 줄 반 줄 적어주는 거예요. 예, 불변금률로 공변이 불어대는 것은 아니고 해주면 돼요 그냥. 자, 1차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한꺼번에 다 내드렸고요. 챙겨오시면 되고 객관식을 또 보시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3차 모의고부터 가시죠. 예, 똑같이 3차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기억번 임의수사에 관한 겁니다. 임의수사. 수사에는 잠깐 개관을 하면요. 쟁점이 잡히는 건 내사와 수사. 어떻게 구별하느냐. 실질이죠, 실질. 실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사 단계에 있으면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내사자든 수사를 받는 피의자든 다 인정된다. 그렇지만 내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수사는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임의 수사가 있고 예, 강제 수사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는 당연히 필요성과 조문에 있어요. 이거는 상당성이 있어야 돼. 상당성. 예, 필요성, 상당성. 혐의 있어야 되고 상당성은 비례성, 신의칙 있어야 되는데 이 신의칙이 함정수사 나오는 거고요. 요 내용이 다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임의수사, 강제수사,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임의수사가 허용된다가 아니라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야 돼. 이거는. 일정한 요건인데 이건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의 필요성, 상당성밖에 없다고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임의동행이라든지 영장 없는 촬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뭐 불신 검문에 등등등 영장이 없는 거. 강제 수사는 영장에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대인적, 예, 대물적. 그러니까 영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것과 이것과 차이는 법 공동체가 허용하는 최저한대 기본권 한도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애매할 때만 문제 삼는 겁니다. 애매할 때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직법에 따라 가지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스탑 앤 프리스크까지만 이게 외표 검사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면 일로 가는 거고 안 넘어서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에서는 명백히 물리력을 행사했다. 누가 봐도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냥 강제 수사다라고 하면 돼요. 네? 그냥 강제 수사다. 잡아왔다, 뺏어왔다. 강제 수사예요. 애매한 영역에서 문제가 구성됩니다. 애매한 영역에서. 그래서 제일 애매한 영역이 무영장 촬영이죠. 요게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동행. 임의동행도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서 객관적에서 명백히 입증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 수사상이에요. 수사상. 더 더하기 하면 형소 적용되는 거. 경직법상 임의동행 말고요.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말고요. 근데 아예 그걸 빙자하더라도 내가 수사 목적으로 얘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러면 수사상 임의동행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서 객관적으로 임의동행가 있으면 객관적 사실 명백히 입증될 것. 퇴거자유 주어지고 뭐 언제든지 그 요건들을 적어가지고 포섭을 하고 무영장 촬영 같은 것도 최신 판례도 있잖아요. 그죠? 범죄 및 상당성 있고 예. 명백하고 뭐 허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요건들을 적어서 포섭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수사도 함정수사도 임의수사 함정수사도 그렇잖아요. 임의수사라는 건 나타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수사가 신의칙에 반하냐 이거 신의칙. 이걸 따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강제수사에서 대인적 강제수사라는 건 뭐냐면 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구속밖에 없어요.
물론 뭐 수색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물적으로. 왜냐하면 신체 자체를 수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압수, 수색, 검증을 대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인적에도 당연히 강제수사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돼요, 영장주의가. 근데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긴급체포, 현체. 이거 다 해요. 긴체, 현체. 사람 잡아놓는 건. 그 다음에 대물적에서는 압수, 수색, 검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 그럼 영장주의 적용받았고 잘해라 이거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게 216조 1항, 2항, 3항, 그 다음에 217조, 그 다음에 218조. 체포현장, 1, 2항 합쳐갖고 체포현장, 그 다음에 3항에서 범죄현장, 그 다음에 긴급체포 할 때, 그리고 영치라고도 부르는데 유류물, 그쵸? 예, 임의제출물이죠, 임의제출물.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체포 현장이죠, 체포 현장. 체포 현장은 요 요건에서 이 체포는 적법해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장 없는 긴체 현체를 주고 긴체 현체가 위법하다면 이걸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위법한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전제 요건은 뭐냐면 긴체 현체도 사건 관련성이 있어요. 사건 관련성. 지금처럼 뭐 강도 사건에서 긴체하면서 마약 뺏었다. 관련성 없잖아요. 이거 관련성. 그죠? 예. 혐의 사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가는 것의 관련성도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그냥. 특히 조문들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고. 사망은 뭐예요? 이거 저기 음주운전 그거잖아요. 체포 현장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체포 착수지. 네, 적어도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는 야 그냥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거 다 떠들어봐. 한번 나올 거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치고 가는 거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받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거와 관련된 예외의 요건을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건 전형적 문제예요. 그건 전형적 문제. 그리고 임의제출물 같은 경우에는 유류물이냐 아니냐라는 판례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를 물어보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소유, 소지, 보관 똑같아요. 소유, 소지, 보관인데 야구방망이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야구방망이만. 뭐 비망록 이런 거 다 된다 그냥. 예, 다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가지고 노셔야 돼. 긴체의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때 예, 어느 정도 체포 착수시설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도망가다 뭐 던졌다. 근데 부스 안에서 가지고 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문제들 사례 풀면서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잡으시라고, 그걸로. 그리고 이거 수사 절차가 이렇게 다 끝나잖아, 이게. 그리고 우리 사례에서 지금 하나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체포구속 자체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건 잘 안 나와요, 잘. 근데 요게 쭉 뽑으면 영장주의가 다시 해볼게요. 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랑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랑 마찬가지인데 집행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는 영장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사건관리소 있어야 되고 똑같아요. 이거 사건관리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영장주의 같은 영장이 있으니까 시적 순서를 나누자고요. 신청해서 청구받고 그 다음에 집행 들어갈 때 집행 종료하고 난 다음에 집행 들어갈 때만 보면 사전에 제시해야 돼요. 비건 4번, 이 조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4번까지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뺐을 때 당사 참여권들 다 참여시켜야 돼. 파생적인 거, 임의제출물 형식으로 뺐을 때는 마찬가지고 피의자가 아닌 자로부터 뺐을 때도 마찬가지거든. 그 법리 있잖아.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 판례들이 여기 수북히 쌓여 있는 거고. 그리고 소지자한테 뺐을 때 별도로 따로 제시해야 돼. 그죠? 뺏는 자에게 없으면.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얘를 못 준다. 뭐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제시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그건 예외고. 그 다음에 압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목록 교부해야 돼. 목록 교부. 왜요? 그 불복순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게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걸 통해 갖고 나왔을 때 이거 사후영장으로 치유 안 된 그 위수중. 우리 위수중은 사례에서는 무조건 위수중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한다면 이런 사유로 영장주의 2개 위반해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서 뭐 적법 절차에 실질적 침해가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없는 사안은 뚜렷하게 줘요, 뚜렷하게. 인과관계 희석 단전을 중심으로 보는 2차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본래 증거도 비교 형량이죠, 비교 형량. 공사이게. 그래서 판사 영장에 서명 하나 없는 거 정도는 괜찮다 이거 아니죠. 이거 뭐 파생 증거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예. 이런 구조를 머릿속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례에서 사람 잡았네? 영장 있나? 영장 있으면 영장 절차를 잘 지켰나? 영장 없네? 그럼 긴체, 현체의 걸 잘 지켰나? 이걸 보고 딱 잡아놓고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제 이거 다 도식한 다음에 체포, 구속하면서 증거 나오죠. 증거 획득할 때 여기에 영장, 주의, OX, 영장이 적용되는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 구속이 당연히 적법해야 이 과정도 적법성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적법해도 이게 위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체포 과정이 단절된 순수하게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 절차만 살피는 거고. 그러면 또 물건을 뺏었어요? 물건을 뺏었으면 원칙적으로 영장 있나 봐야죠. 영장 있나. 절차 잘 지켰나. 그럼 적법한 거고. 잘 안 될 거고 그런 거요. 근데 뺏었는데 영장이 없네? 뭐 있더라도 절차를 못 지켰네?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요. 항상. 거꾸로. 우리 간단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뭘 뺏었대. 영장이 뭐가 물건이. 그러면 이 수사 절차의 과정을 다 문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수사 절차를 통해서 뭐 재포소라도 어쨌든 증거가 나오면 이 증거의 성격을 먼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증거의 성격이 물증이다. 그러면 증거는 있다 없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니 파생쟁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증거가 요중 사실과의 관계에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전문 증거잖아요, 전문 증거. 그럼 전문 증거면 이게 전문 증거가 어떤 성격이냐? 예, 313조나 뭐 진술서다, 진술기재 서류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312조도 마찬가지예요. 예. 경피심, 건피심, 압수조서 압수하면서 이 안에 진술, 범행 제한 사진 들어가 있었다 검증하면서 그러면 우왕타고 사망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술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문 증거의 성격을 끌어내고 우리는 기록을 다 했잖아요. 예. 학설 대립 없이 그냥 결론을 내주면 됩니다. 이 요건이 맞아서 증거 있다, 없다 이렇게. 증거가 있다, 사용할 수 없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예. 증거를 쓸 수 없다. 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됐죠? 거의 틀거리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거나 하면 여기서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틀거리 내에서 하나 더 빠지는 건 이 압수수색 검증 중에서 하나 좀 특이한 건 특이하지도 않죠, 뭐. 전자정보. 네, 이거 좋은 데 있어요, 이거. 뭐,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해야 되잖아요. 못 때우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또 하나 전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제출 받았을 때 그리고 임의 제출 관련해서 사건 관련성 그리고 참여권 누가 참여해야 되냐고 소유자하고 피의자하고 다를 때 예. 그 조국 사건에서 처음 얘기했던 요것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잘 알아 이거는 뭐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주소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찾자고요. 그러니까 전자정보를 뺏어왔다. 그럼 영장이 있어야지. 그럼 영장이 없으면 임의 제출했겠지. 아니면은 체포 현장에서 뺏어왔나? 아니면 긴체하면서 뺏어왔나?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절차 내에서 국제 탐색 출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고 압수할 때 당사 참여권 시켜야 돼. 누굴 참여시킬 거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물론 사건 관련성은 당연히 전제예요. 사건 관련성은. 사건을 당연히 전제예요. 별건이 안 된다는 거니까. 볼게요, 임의수사. 그래서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를 위한 형소법 임의동의의 경우 틀렸어 이미. 형소법 임의동의 6시간 이런 게 어디 있어. 예. 형소법이래매 이미. 그리고 사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관서에 동행을 요청했다. 불신 검문 과정에서 보니까 형소법상 내지는 수사 목적을 위해서 어떤 혐의가 있어 보여서 마약 투약 혐의가 있어 보여가지고 직무집 질문을 하면서 동행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무조건 수사상 임의동행 형소법상이.
틀렸고요. 니은번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서 아무런 물리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이게 주거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임의영장 촬영하러 들어갈 때 제재받지 않고, 그렇죠? 공연음란 이런 거 풍속규제 단속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요. 구금된 피해자는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죠? 이것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누구에게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체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돼요. 최신 판례 있으니까 이 최신 판례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많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요. 예,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 행위에는 강제수사행위에 해당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판례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임의수사고 이를 통해서 통신을 취득하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OX만 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통신사에다가 이거 달라 그러면 안 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영장 받던지 그래갖고 한다고요. 그러면 좀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뭐 통제배달 이런 것들 지금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리일번은 그냥 저기 혹시나 헌재 판례를 대놓고 묻지는 않는데 혹시나 그 사례에서 일개 쟁점으로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기록에 나오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장주의 위배되지 않는 걸 내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적법한 거는. 그래서 사례에 나오면 이런 부분은 영장주의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적용되지 않는다. 미음번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의 촬영 행위는 중요합니다. 예. 현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현적성, 직후 증거 보존 필요성이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라면 그 촬영 행위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집회 시위 현장에서 촬영 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집회 자유등의 기본권자를 수반하니까 그 자체로 위법하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뒤에 문장을 낚은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미음번 헌재결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예, 있잖아요. 우리 그 들어간 거.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가 적용되니 안 되니 안 되면 판례는 마치 뭐 검증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죠? 그래서 그냥 된다 안 된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 쟁점이 나오게 되면 영장주의 없이 강제 수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되면 당연히 영장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임의 수사가 되면 영장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수사라고 하면 영장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요건만 딱 적어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초상권 침해 강제 수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 그래서 강제 수사라고 하게 되면 영장 어떡할 건데 예외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야. 그죠? 예외적으로 강제 수사라도 수사 이 범죄 뭐 발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뭐 그럼 오케이 좋아. 그럼 영장 없으면 이거 쓴 점이야 이거 결국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점은 영장주를 논했니, 요건을 만들었니, 포섭을 했니, 판례 정확히 정리 이거란 말이에요.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냥. 또 쟁점할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헌재 판례로 했지만 우리 그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OX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것도 21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뭐 이거는 굳이 내용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최신 판례 다 있는 내용이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번 21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그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 집행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죠? 이거 물어볼 거고 사례 나오면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거고
기록에 나오면 여기서 증거 만약에 어렵게 내면 이 기간 동안에 불러다가 뭐 진술 획득했다든지 이러면 그때 나온 거는 위증이고요, 그죠? 파생 증거는 아니에요, 위증이에요. 니은번 외국인을 체포 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군대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 그냥. 예, 그렇구나. 국제법 하는 것도 아니고. 디귿번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가 됐다. 이거 소말리 해석 사건이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됐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죠. 네, X임이. 그죠? 1번. 체포영장이나 제시, 고지 등은 체포를 해서 실력을 행사하기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해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됩니다. 맞는 지문이요 다. 미음번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구속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 자료에 비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그 증거 충분한 증거 없다. 예.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을 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번호 최신 판례니까 그 상계전 판례 때 해드렸고 그 기간 동안은 위법하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언제부터?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 48시간 그때부터 계산을 한다. 그리고 리을번도 기본빵 판례입니다. 그리고 미음번은 그냥 OX 하시면 될 것 같고 22번이에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이렇게 묶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객관식 카드 출제에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문제를 받을 때 이런 대가리 이게 테마를 위에를 달아요. 이렇게 목차를 줘가지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것에 옳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의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모고보다는 변식을 해서 객관식을 보면 그 테마를 보면 그 테마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 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의 사본 파일 생성 직후 해시과 비교, 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사람만 가지고 안 될 텐데, 그죠? 예, 종합하는 거예요. 충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내용에. 이거랑 객방에 사람 조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객관적 방법 만들 때. 니은번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해서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되었거나 동의했다면 치유된다. 틀렸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앞부분을 좀 잘 받으면 돼요. 앞부분을. 선별한 후에도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디귿번요. 형소법 219조 121조 준용규정 시간 날 때 한번 동그라미라도 쳐놔봐요. 예. 정 급하면 129조고 이 언저리에 있겠지. 그러니까 219조 준용규정 타고 가는 건 120조 어디 언저리에 있겠지. 이 정도라도 114조부터 앞에 있다. 이렇게요. 212조가 균형한 변호인 참여권 중요하죠. 피합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변호인이 주어진 고유권 X. 예. 독립대리권이 아니죠. 피합수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영장 집행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기난 변호인에게 보장할 필요 없다. 이미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고유권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도 변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 이거는. 디귿번요. 디귿번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사례 기록
다요. 이게 쉬운 문제,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 너희들 써봐 이러고 내는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다? 조금 잘 쓰자. 좀 이해를 하고 가자. 리을 번. 잘 쓰자는 게 양을 불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리을 번.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한 피합수자에 대해서 뺏긴 놈에 대해서 더 이상 이미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 저장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전자정보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서 실질적 피합사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다 못 써요. 뒤에 것만 실질적인 피합사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정리해보면 최신 판례 할 때도 하겠지만 다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했네요. 그래서 뺏긴 놈한테 더 이상 이미 자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이걸 참여권 보장해야 되냐고요. 이미 제출한 놈 말고. 여기서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전자정보가 뭐냐. 피의자가 계속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합사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뺏긴 놈을 그냥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억번 그 자체로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니은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폐기해야 되고, 디귿번요 고유권이다. 고유권 별도로 통제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피합수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난 안 갈게. 전화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이거 일선 수사관들이 혼란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그 녹취 따느라고 막 급하게 전에 왜 나오라 그러셨는데 안 나오셨잖아. 내가 언제 나간다 그랬냐 막 이러고 실제로 그랬어요. 네. 네, 실제로 와가지고 변호사한테 아무 문제는 안 먹고 이게 다 섞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됐으니까 소유자도 아닌 소지자고 피의자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핸드폰 맡겨놨는데 그거 뺏으면서 와이프한테만 참여시킨 거예요. 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다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전에 변호사님이 안 나오신다 그래요. 누구 언제 그랬냐고. 저 말고. 예. 결국엔 다시 압수수색했어. 다시 압수. 네, 그래서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유권이에요. 만약에 사례 나왔다. 기록이 나왔다. 그러면 참여권 침해 안 했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참여 안 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유증이죠, 뭐. 네. 기록에서 유증 끌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 희석단절, 리을번. 또 해드리겠지만 줄거진 부분 정보자치 이미 제출 피합수자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느냐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 매체가 뭐냐 따로 뺏는 놈한테 따로 피의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요건이 뭐냐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의 양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 피합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다. 사실관계 쭉 보니까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민법상의 권리기속에 따른 법률적 사고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정보저장 매체 외형객관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정보저장 매체를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받는 당사로 취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더 봐도 봐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가 실질적인 피합사를 평가될 수 있니? 있다라고 주겠죠. 기록이 나온다 그러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지금 기록에 안 나온 건 사실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형사처벌 면할부처로 외국에 튄 거, 안 들어오는 거 사실상 좀 문제 내기는 어려운데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중에 하나로 25년이 지나면 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거하고 무관하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있어요. 근데 기록을 내기 좀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그것도 됐잖아요. 공변을 했을 때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면 공소시효 기산점 최초 공소기 시점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료. 그렇죠? 가벼운 걸로, 무거운 걸로. 무거우면 더 연장되니까 길어지니까 공식 완성 안 되는 걸로 낼 거고. 그렇죠? 형이 작아지면 공식 완성된 걸로 낼 수도 있을 거고. 그 문제 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록으로도 사례도. 일파 따로 찍으라 그러면 안 나온 건 그거고요. 그 대신 기본빵은 다 해야 돼요. 여기서는. 기본빵은 싹 다 해야 됩니다. 기억번,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 감경한 경우에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예, 법정령 그대로. 자, 니은번.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가중 감경이 공소시효 기준 조문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조문이 있잖아. 딱 정해져 있잖아. 니은번.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부적합한 것은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병 확보가 되냐 안 되냐 공소 요건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범에 대한 시효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253조 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대형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소시효는 실체와 관련된 거라니까요. 여기서 상경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각자 판단하고 그 대신 기판여군요, 면서는요 일제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상경에서 동행사, 뭐 사무소에서 동행사 하나는 공소시효 완성될 수도 있고 행사 나중에 했으면 그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각각 판단하는 거고 상경관계 그게 상경이 아니지 참. 하나의 행위로 여러 명의 뭐 사기를 쳤다 이러면 상경일 때 공소시효는 각각 수재별로, 죄별로, 그 다음에 기판력은요, 하나의 사실관계잖아요. 기판의 미침. 리을번입니다. 범죄 후 법률 개정에서 형이 가벼워졌다. 1조 2항에서 당해 범죄 사실의 증언을 가벼운 형의 형이 공소시효의 기간의 기준점이 되겠죠. 당연히 이거야. 예, 1번.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 그럼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여기에 정지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에는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간주되는데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예. 그냥 OX로만 잘 정리해두세요. OX로. 혹시나 기록이 나올 수는 없고 사례에서 한번 적어봐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문들 잘 챙기고 디귿번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이제. 예. 그다음에 미음번 그래도 한번 보면요 뒤에 또 봐드릴 텐데. 예. 미음번이 아니라. 왜 여기다 이걸 안 적어놔가지고 최신 판례로 봐두시죠. 예. 여기서 25조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25년 간주되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따라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면허를 받쳐 국외에 있는 동안에도 그 기간 동안에 구형소법 249조 2항에 따른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25년은 그냥 가는 거니까. 최신 판례를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OX만 잘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24번 재정신청인데요. 재정신청은 사례로 한 번인가 뭐 구성되고 사실상 재정신청이 나오게 되면 재정신청 과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공소제기 후에 그게 쟁점이잖아요. 결국에 나머지는 조금 뺏기는 문제고. 그래서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람이나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공소제기하는 결정 들어줬으니까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3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판단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기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4번 공소 사실에 포함할 내용이나 피해 목록이 방대해서 저장 매체를 위해서 공소 제기를 허용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서 검사가 공소를 일부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종이로 해야 된다. 종이. 이미 틀려서 이미. 그러니까 종이 문서를 출력하지 않은 채 전자 매체 자체를 서면으로 첨부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서면 공소장이 기재된 뿐만 아니라 틀렸어요. 그죠? 종이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종이만 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5번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해서 피고인 측으로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그대로 공판 절차 진행한 결과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법관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 꺾어봐요. 예. 공소장 1번주의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니? 공소장 1번주의요. 나오면 규칙 적는다. 규칙에 있다. 118조 규칙에 조문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예. 법률은 그래서 적는 방법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
1번, 2번 좋은 문제고, 3번도 그냥 OX 문제예요. 4번은 기록으로, 사례로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사례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럼 나머지 부분요. 공소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죠, 그죠? 법원의 조치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끝에 공소기각 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공소장 1번주에 언제부터 치유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또 쟁점으로 보시고 일단은 결론 위주로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25번입니다. 검사의 및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준비기일에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직권변호인 선정합니다. 공판준비기일. 니은번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의 조회를 요구해서 송부받은 서류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장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민사도 마찬가지인데 민사에서도 다른 데서 문서 송부 받아가지고 통째로 그냥 내면 대놓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는 안 받습니다. 찢어서 다 인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한데 민사에서도 제가 사형이 취소해서 이겼어요. 그럼 채권자를 다 이겨야 정상이잖아. 똑같은 사형인데 이 판결만 받아가지고 그냥 원용도 안 해. 첨부해갖고 올리니까 판사들이 판단 안 해요. 다 패소. 나만 이기고. 그걸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들어오면 검사, 변호인, 피고는 공판적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던지면은. 그래서 같은 조의 이항의 해설 보시면 줄거진 끝에 보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서류 물건을 공판적 조사할 수 있다 안 하면 형사니까 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피고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서류인 때는 요지구지 해야 되겠죠. 쭉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공판적인 적법한 증거 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리을번요, 디귿번요. 재판장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신문은 묻고 답하는 거고 신문은 심판하는 거예요. 탄핵할 때. 그래서 용어도 구별해서 써요. 그거는. 자, 그래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피고인과 신뢰관계 있는 자를 통속하게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뭐 직권이냐 신청이냐 이거 가지고 뭐 너무 골머리 썩지 말고요. 그냥 직권 신청 동그라미 쳐놓고 익혀만 두세요. 이거 뭐 나중에 싸잡아서 다 해야지 말고 여러분들 객관식 풀다 보면 맨날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뚜렷하게 하고 틀려도 돼요. 그런 것들 한두 개. 리을번 그거 노력하느니 차라리 딴 걸 하고 말지. 그죠? 리을번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이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으나 증인이 제정한 변호인이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 지금 유력하죠. 그죠? 증인신문 과정에서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반대신문권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래요. 반대신문권 문제가. 이은번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쟁점할 때 다시 잡아드릴게요. 재판장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 법은 줘야 됩니다.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할 기회 줘야 돼요. 그래서 조문 규약 보는 거 한번 볼게요. 266조의 8.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어서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복잡한 사건이니까 좀 준비 기일 좀 가져주세요.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야 될 거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명한테 찍어가지고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 준비 기일에 관해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겠죠. 사항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합니다. 다 해야 돼요. 공개 재판. 다만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소법 260조의 8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에는 법원 사무에 참여하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판 준비를 당연히 통지해야 되고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에 지정된 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없다 그러면 이건 직권 선정해 줘야 돼요. 변호인이 없을 때. 5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 소환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당연히 공판질에 출석할 수 있죠. 예. 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 빼고, 피고인 빼고 어떻게 이게 공방할 거냐, 얘들 이렇게 하는 거.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관계자 동석, 특칙, 객관식 용인데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직권 신청에 따라서 신뢰관계자를 통석하게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전달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예. 연령, 성별, 국적 고려해서 의사소통 필요한 경우 필요한 상황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여기요, 리을번요. 규칙에 보면 재판장이 퇴정하게 할 수 있는 재정인의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 일단 나가. 그러면 이제 증인신문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대판은, 법원은 증인이 대면하여 진술함에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적 병을 현재 일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은 피고인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증인이나 피고인의 관계에 따라 방청인 등 다른 사람도 대상이 된다고요. 피고인 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 형소법에는 피고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165조 3호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해서 차폐시설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이는 규칙에 피고인 증인 사이만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테마입니다. 쟁점할 때 다시 봐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미음번요. 최종 의견 진술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 다툼이나 유리한 양념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26번 자백요. 자백이 나오게 되면 자백 배제 법칙이라는 게 이론성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직명력과 관련해서 신빙성과 관련해서 자백 보강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 수사 이전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래서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사 상태 계속됐다. 그러면 검사가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죠. 뭐 그죠? 예. 5 많이 나왔던 거예요. 2번 좀 볼게요. 약속에 의한 자백인데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해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서 이루어졌다든가 끊어놓고 그 자체로 신문 방법이 잘못됐다든가 객관설. 예. 불기소나 경환제 소추 등이 이익 교환 조건이 됐다.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면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판례는. 그러한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해서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아니라면 신문 방법 자체가 썩었거나 뭔가 불이익한 교환 조건이 예, 경환제 소추라든지 이런 게 부당한 이익과 교환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3번요. 이것도 쟁점 정리해 드릴게요. 3번. 피고인 자백이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성이 없다. 그러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3번 좀 가볼게 해설. 예.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때는 예, 이런 문제는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예.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게 명백하다 그러면 당연히 임성에 뭐 의심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있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실제 잘 안 나오는데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예. 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붙여져 못하는 거죠. 예. 객관식에서. 4번요. 소년보호 사건에 있어서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해서 자백이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가 한 결정은 소년보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예, 보호 처분은 보안 처분이에요. 예, 소년법상 내려서. 그래서 소년범들한테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에는 보호 처분 대신 형사 처벌할 수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에 당하고 예, 형사 처벌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소년부에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부를 보내버려요 그냥. 자, 그다음에 5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그것만으로 공소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 그렇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해설 보세요. 범죄 사실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이게 진실성 담보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그래서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된다. 자백과 보강 증거가 어느 정도 심증 형성이 돼야 되느냐 서로 어울려져서 전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심증기 형세설은 뒤에 그 재심 나올 때 나오는 얘기고 명백성 나올 때 얘기하는 거고 비슷해요 이것도. 그러면 그
자백 보강 법칙이 나왔다 그러면 기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자백이 이게 적법한가 이거예요. 즉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그냥 자백 배제 법칙이 위법 배제설로 보기 때문에 위수증을 특칙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오면 특칙이다 해서 그냥 위순 처리하면 돼. 근데 판례는 자백 배제 법칙은 뭐든 위순 처리한단 말이에요. 308조 2항에 따라 가지고 그렇구나라고 한 다음에 자백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증거 능력 판단할 때 자백이 있고 보강 증거 있어요. 보강 증거. 보강 증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 요거는 계속 수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요. 증거 능력이. 자백과는 자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독립해야 되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백을 보강해야 되니 보강의 정도는 진실성 담보설인데 죄체설이 있고 진실성 담보설 이거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가공적이 아닌 것을 진실한 걸 담보하면 이렇게 포섭을 해줘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업무용 수첩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죠. 업무용 수첩에 내가 범죄한 사실을 그때 기계적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자백한 거잖아. 독립성이 있다고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서가 무슨 문서예요? 이호 문서라고 이거는. 이호 문서에 해당하면 독립성이 있고 증거 능력이 있어요. 보강 증거가 되는데 진실성이 담보될 정도는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이 증거, 보강 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도 정황 증거, 간접 증거도 가능하다고 이게. 그럼 자백은 다 했어, 자백은. 그리고 기록에서 한 번 명시로 물어보지 않은 건 자백 자체의 신빙성이 있니? 이거예요. 이것도 모순이고 진술이고 이러면 자백의 신빙성이 없으니까 자백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말 기록에서 어렵게 나오면 자백 자체가 믿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자백 자체가. 그럼 자백이 없는 거예요. 자백이 없는 거.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자백이 없고 보강 증거가 있는데 이게 흐리멍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나머지 증거만으로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자백이 신빙성이 없으면 자백 없는 걸로 처리하면 돼. 부인하는 걸로 그냥. 부인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자백에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자백이 임의성이 있느냐 문제인데, 자백의 임의성이 기초 사실에 대해 가지고, 기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임의성을, 기초 사실을 임의성에 입증한 대로 자료를 삼을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 뭐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한 자백이나, 부당한 이익과 교환 조건이 됐거나, 이 정도는 또 나올 테니까 쟁점에서 볼게요. 그래서 객관식으로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번 좀 더러운 문제긴 한데 그 자백이 임의성이 부정돼 명백하다는 걸 넣어줬어야 돼. 이거는 그냥 어쨌든 좀. 27번요. 어떤 내용이 진술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 증거의 증거를 인정한 다음에 다시 간접 사실로 사용할 때 그 진술은 원주수 내용의 사실이 증명한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 증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한번 몰래 증거로 해서 사용했다가 증거를 부여받았으니까 이제 전문 증거 쓸 때는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아? 그거 아니라고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니은번 5. 그래서 조세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법경찰 직무법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가 작성한 조서는 그의 소관 업무의 성질을 이미 알고 있으면 X 쳐야 돼. 수사 사업과 유지하거나 이에 준함으로 312조에 따라 증거를 판단한다. X. 22년도 판례잖아요. 조세범칙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거 조사할 때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312조에 따라서 존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313조요. 아저씨잖아요. 기록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를 줄 수 있다고. 조서를 거의 비슷하게 해요. 수사할 때랑 그 조서를 주는데 그거 들이밀고 X 치면 얘가 나와갖고 불러다가 성립 빈정하면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312조 사망이 아니라고요. 312조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D급번.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소유 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건 나왔잖아요. 명백히. 사법경찰관 기재 압수 경위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격자 진술이니까 310조 사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틀렸어요. 그리고 독립증거라는 것도 나왔고요. 이것도 뭐 거의 또 기억나는데 거의 찍신 수준이었고, 이것도.
미음번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한 사법경찰관이 사전에 영상 녹화한다는 리을번요. 법원은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조서를 상대방이 제시하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조서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돼요. 그죠? 제시 열람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20번 몇 번 제시 열람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됐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 5. 미음번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법경찰관이 사전에 피해자 진술을 사전에 영상 녹화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 영상 녹화가 중단되어 조서 열람 과정 일부와 조서의 서명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 녹화물, 이걸로는 실질적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요게 어찌 보면은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례 기록다. 그냥 해설로 잠깐 가시면 최신 판례 보면 또 봐드릴 텐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하려고 대체 증명 있잖아요. 그죠? 324항에 있잖아요. 324항에. 참고인 진술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검사 피신조서 이하고 날아갔고, 그건 삭제됐고 똑같은 내용인데, 314항에는 진정 성립하던가 대체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상 녹화물 틀어가지고. 근데 이런 영상 녹화물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쭉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 과정이. 이를 위반한 영상 녹화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서에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대체 증명할 수 없어요. 기록으로 구성하면은 뭐 어거지로 막 낼 테니까 딱 떠오를 거고, 사례에서 물어보면 대체 증명 안 된다라고 하면 돼요. 살아있다. 조서에서 312조 4항의 대체 증명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녹화물. 그리고 313조는 당연히 객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기억번호는 또 봐드릴 텐데 여기서 익히셔도 되고, 그리고 니은번 그 자체로 안 된다. 313조다. 디귿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리을번 한번 볼게요. 리을번 규칙도 한번 그래서 한번 봐두시죠. 예.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뭐가 아무리 찾아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규칙을 피세요. 규칙을.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 피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공소장 1번주의나 무조건 규칙 펴야 되는 거고, 증인신문 과정이나 뭐 압수수색 절차에서 쓸 게 정말 없다. 규칙 펴요. 규칙. 예, 규칙 뺏겨놔도 돼요. 안 쓰는 것보다 나아요. 예. 법원은 증거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시하고 유무에 가서 의견 진술해야 됩니다. 예, 증거 동의하면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넘어가 보시죠. 예. 28번입니다. 절차에 관한 재판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면은 구두별로를 거치지 않아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재판을 결정할 때는 구두별로 안 거쳐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37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규칙하고 합쳐가지고. 2번 판결은 판결 원본의 기재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고된 형과 기재된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된다. 좀 말이 우선이죠. 형사에서는. 민사는요. 그러니까 선고날 가보면 중얼중얼하고 말죠. 그냥. 네. 물론 알아들을 수 있게는 해줘요. 알아들을 수 있게는. 3번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시 동일한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한 때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 일사부재 효력이 인정되어 법원이 아니죠. 이거는 소년법에 있잖아요.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거. 네. 소년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왕왕 등장하는데 소년법을 물어보긴 좀 그럴 텐데 조문해 주면 그냥 소년법 보고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혹시나 그냥 이거 아니 물어보는 건 너무 치사한데, 근데 계속 내니까 어쨌든 보호처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객관식 많이 냈으니까 한번 길어서 물어봐도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소년법 보호처분 받은 확정된 거 가지고 뭐라고 떠들 거 아니에요.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 제출하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면소 이러면 안 되잖아요. 4번요. 그건 답 맞추는 문제일 거예요. 답 맞추는 문제. 물론 못 쓴 사람들은 그냥 나가리고 일단. 나가리고. 4번.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와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된다. 예,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형사법 320조 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가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돼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갖고 관할을 만들어갖고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가서 그냥 재판 받으면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지금 관할이 다 틀렸다고 보내달라고 이러면 심리해가지고 위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조문이니까 그냥 OX 잘 해놓으세요. 관할에서 끼어 들어가는 문제예요. 관할에서. 5번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유라도 이거 뭐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판결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이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선고형이 변경이 허용돼요. 이것도 재밌었던 게 2021년 19년부터 제가 강의하면서 나가면서 욕만 안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욕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죠? 대놓고 시비 걸고 이런 사안이라면 잠깐 들어와 보라고 이런 다음에 다시 세워놓고 알잖아요. 그죠? 예. 안 된다고요. 이것도 좀 어렵게 내면 논거가 있어요. 논거가 그 최신 판례할 때 다뤄드릴게요. 29번입니다. 피고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 이외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한 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죠? 예. 그 기억권 해설 바로 가봐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 제기에 항고 취하를 했다. 친권자 동의가 없었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친고죄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고소권이 독립대리권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권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그 재산관리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걸 기록으로 내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 기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상소폭이 취하인데 검사나 피고인 또는 339조에 규정한 자의 상소폭이 취하를 할 수 있는데 단 피고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무기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서는 상소폭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 법정 대리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취하를 하면은 법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단 뭐 법대가 죽거나 동의를 없을 때 예외를 하겠죠.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기억권 틀린 거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재 위헌결정으로 소급 상실됐다. 그래서 위헌무효됐다. 당해법령을 정해서 공소제기된 피고 사건에서 면소 판결할 수 없죠. 헌불 마찬가지예요. 무죄 선고해야 되고 면소 판결 선고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면 상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가능하다고요. 됐죠? 예. 원래 면소를 나왔는데 유리한 거 나왔는데 상소 이게 없잖아요. 무죄 주장하면서 하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위헌무효 판결돼 갖고 면소 판결이 나온 걸 재심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무죄가 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면소에 대해서 상소가 가능합니다.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거고. 디귿번 포괄일죄 또는 과형상 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일부는 그러니까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일죄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예요. 원심 판결에서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소했다 그럼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유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공방 대상론이 나오려면 피고인만 올려야 될 거야. 피고인만. 무죄, 유리한 거 그러니까. 무죄 안 다투고 유죄만 올렸다가 무죄 부분 이미 공방 대상에 날아간 거야. 이거는. 일죄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일죄일 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판 2심과 심판 대상 원칙적으로 우리는 2심하면 심판 대상 그대로 다 올라가요. 민소가 달라고 형소하고 1치란 말이에요. 2심하면 심판 대상 그대로 해요. 그런데 여기 일죄인데 일죄 중에 유죄, 무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불변고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무조건 심판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해석상 피고인에 유리하게 무죄 부분 안 다투고 유죄 부분만 끌고 올라왔다. 그러면 무죄 부분은 공방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해석해 준다고요.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 유리하게 그럼 검사가 무죄 부분, 유죄 부분 놔두고 무죄 부분만 끌어올리고 안 다퉜다. 그러면 이거 끌어올렸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무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다 올라온다고요. 원칙. 예외 하나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무죄 안 다퉜으니까 내비둬 그냥. 올라는 오는데 2심은 되는데 심판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석상. 이제 공방 대상론이라고 뭐 하는데 공방 대상론 이러지 말고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교수님들이 이걸 붙인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사실 중에 여러 죄예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 전부에 대해서 검사가 상소했는데 상소심에서 상소는 상고 이건 너무 잘하겠죠.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할 경우에 있어서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이 전당 경합범 관계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해야 된다고. 이거는 따로따로 만약에 되는 게 아니라면, 예, 전에도 있잖아요. 경합범 관계에서 주문 2개 따로따로 나왔다 그러면 따로따로 가는 거고, 경합범인데 이게 주문이 1개가 나와서 분리가 안 되는 사정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다음 미음번 불변고 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는. 맞아요. 피고인만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변으로 공소 사실이 추가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적용됩니다. 불이익 변경 허용되지 않아. 이거 여기 좀 답이 잘못됐어요. 이거. 예. 틀린 지문이야. 이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예요. 연장선상에서 불변금률 공변 허용 불허할 것도 아니고, 그죠? 공변 무조 풀었잖아 아까. 맞잖아요. 공변이 된다 하더라도 불변금 적용돼야 돼요. 공변이 추가 처리 변경되든 어쨌든. 그러니까 중한형을 선고하지 않는 부분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주문에 삽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네, 주문이 좀 표현이 X인데 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 재심은 뭔가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판결 대상이. 그래서 무죄 판결에 중대한 사실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재심. 2번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려 했으나 항소 기각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유죄에서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 나왔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 청구하려면 재심 대상 판결은 항소 기각 판결이 아니라 제1심 유죄 판결이 되겠죠. 그죠? 확정된 판결이어야 되니까. 항소 기각 나왔으니까 그냥. 3번요.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의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은 재심 대상 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예. 또 넘어가죠. 4번.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는데 개시했으니까 재심 사건에는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 사건의 심리 과정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서 공소 사실이 인정된지를 새로이 판단하게 됩니다. OX 잘 정리해 두세요. 5번요. 유죄 확정 판결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 특별 사면이 있었다. 이미 재심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판결이 있는 거라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설 좀 보시면 무명공 이건 이익재심이라고 해서 안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그 47조를 이유로 재심 청구하려면 재심 대상 판결 1심 판결에 대해야 됩니다. 불복해 항소 기각 이렇게 돼 있으면 3번 재심 판결 당시 기준의 조문이고요. 4번 이것도 그냥 익혀두시면 돼요. 심판 대상이 상수를 거쳐 확정되더라도 재심 사건에서는 재심 대상 판결 기초된 증거와 재심 사실 사건의 심리 과정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서 공소를 인정된 여부를 판단합니다. 5번요. 굳이 힘줘서 틀리게 냈잖아요. 따라서 밑에 특별 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유죄 확정 판결에 해당한다. 그냥 OX. 그래서 이거를 뭐 사례로 낸다 그러면 답은 맞출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썰을 푸는 거잖아. 논거 찾아내는 거. 그러면 논거는 보통 2개가 이래요. 규정에 따른 거냐, 규정 해석에 따른 거냐, 그 다음에 해석 중에서도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법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2개 정도로 나뉘는 건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쉴 테니까. 유죄 확정 판결 후에 형의 선고 효력이 상대 특별 사면이 있었다. 그럼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소멸될 뿐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논 거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은 형의 선고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끊어놓고 재심 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해서 특별 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기왕 경력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20조가 유죄 확정 판결에서 선고를 받은 자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 확정 판결 중대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구제, 인권침해 구제. 만일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판결이 재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면 가정적 논의,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 청구를 박탈해서 재심제도 취지 반한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나왔다 그럼 뭐라도 우겨 써야 된다.
그러면 예, 여기도 장래를 해서 소멸된다. 또 여전히 남아있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인권 침해 구제해야 된다. 그리고 예, 재심제도 취재만 한다. 키워드만 띡띡띡 적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만약 5점짜리 나왔으면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왔는데 이게 이게 논거 쓰라는 것 같아. 아무리 때려 죽여도 이건 딱 하나밖에 묻는 게 아니야. 5점 딱 7.5점 나왔어. 그럼 그때는요. 예, 뭐를 써야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뭐 신속한 재판, 뭐 재판받을 권리, 당사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뭐 차량 증거 법칙의 원칙 뭐라도 짜내가지고 그럴싸한 말들을 버무려 놓으라고. 틀려도 돼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